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9월 30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토요일 전국 동시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반노동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의 폭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결의대회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국에서 28,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여 노동계약 저제, 개혁입법 쟁취와 10만 총궐기 성사를 결의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수도권 지역 조합원 7,00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11월 12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10만 조합원 총궐기로 만들어냅시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 위정화를 막아냅시다.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쟁취합시다. 수도권 결의대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출범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중 생존권을 위해 진보정치가 단결하여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13곳의 지역에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이 반노동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크레인 위에 올라 발언을 하고 충북에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민중대회 형태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의 노동자를 조직해서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할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언제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책을 펴나갈지 지켜보겠고요. 제대로 못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11월 12일 날 반드시 모여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들 투쟁으로 우리 생각과 결심들을 밝힐 겁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기후행동은 3년 만에 열리는 행동으로 3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본격적으로 함께하겠다 밝혔습니다. 경제위기가 노동자의 실업과 서민의 생활난으로 집중되듯이 기후위기 또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위협과 서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전환과 함께 기후위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9.24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의제별, 산별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11월 총궐기에 함께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갈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망언들이 계속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한 말입니다. 재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요청할 것, 노조에 면죄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만을 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내용 자체도 다양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협소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를테면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 기업 분할이나 청산에 반대하는 파업. 이게 사실은 이런 경영사항들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파업도 불법으로 몰 수 있다. 정말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거든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개혁입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0월 6일에는 여의도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진짜 사장이 누군지도 모른 채 앱을 통해 일이 주어지면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이 절실한 이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앱을 통해 일이 주어지면 근로계약서도 없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대회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택시, 웹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대리운전 노조는 51일째 매일 판교 카카오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과 피켓팅을 하면서 성실교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건강은 주로 주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그동안 매일매일 반복되는 업체들의 갑질 행포,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분야에서의 민영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보려 하는 의료 민영화의 조짐이 성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인 성남시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어 논란입니다. 성남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남시 의료원을 성남시장과 성남시 시의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은 성남시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매년 적자로 인해 성남시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받는데도 공공병원으로서 있어야 할 필수 진료과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들은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 의료원을 무책임하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성남시 의료원으로부터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공공병원이었던 마산과 이천의료원도 민간 위탁 이후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성남시 의료원도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수익성을 앞세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성남시 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총력투쟁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강릉에서 울릉도로 가려면 4시간 동안 배를 타야 합니다. 울릉도로 가는 관광객들의 얼굴은 환하지만 정작 그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지난 8월 이 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배를 운항했던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시스포빌이라는 회사인데 경쟁 선사 중 매출은 최고지만 노동자들의 급여는 꼴찌입니다. 성수기에 하루 15시간, 주 90시간을 일하면서 시간의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대 인원이 없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큰 수술을 받아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선실에서 급하게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어 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부당 인사 발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 8월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노조 탄압의 이런 징계를 받다 보니까 압박과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 5월 노조를 만든 이들은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어느 노조보다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무 교대자가 없어서 쉬는 날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로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있고요. 휴가를 보내고 식사나 식비를 제공하는 등의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불합리한 선언법을 개정하고 전국 순회를 잘 계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의 이 투쟁에 함께 하자고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는 이들은 11월 12일 총궐기에도 함께하며 끝까지 싸워서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네, 물론 참가합니다. 불합리해진 선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해운지부 동지들이 선봉에
운동에 서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 탓을 하고 있으니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도 은밀하고 조용하게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이 주도한다는 번지르르한 말로 민영화를 합리화시키고 노동시간을 주 92시간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도 이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월 12일 총궐기에 총력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 길은 11월 12일 10만 총궐기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것입니다. 9월 30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